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자, 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거래소, 코스닥 다 잘 올라왔는데 또 미국 쪽에서 주가의 하락폭이 조금 세게 나온 그런 하루였네요. 일단은 그쵸? 이 뉴스가 제일 많네요.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브러드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을 또 조금 땡겼다.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다우지수의 하락률이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무조건 나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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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그럼 시장은 계속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나오기 전까지 뭐 그게 어느 구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글로벌 지수단에서 얼마나 조정이 나오면서 국내도 영향을, 뭐 거래소 기준으로 한 자릿수 조정이 나올지 두 자릿수 조정이 나올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나오기 전까지 이런 백신 같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노이즈적인 요소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점점 체력이 강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테이퍼링하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런 이야기 점점 가시권 되면 시장은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벌써다 반영도 대부분 하고 뭐 툭툭 건드려도 이제 체력이 강해져서 그때부터는 도리어 다시 어게인 성장 이쪽 그려보고 그런 모습이 될 걸로 대부분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에 미국 쪽에서 이렇게 툭 빠지는 움직임이 나와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반영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주말입니다. 역시나 이번 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자, 보죠. 일단 주간으로 정렬을 하고요. 이번 주간의 1위는 우선주를 뺀다면 정원 엔시스라는 개별주네요. 76% 올랐는데요. 여기 보시면 SI 업체입니다. 시스템 통합업체라고 하죠. 근데 뜬금없이 왜 올라왔느냐? 그렇다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왜 올라왔느냐? 이번 주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기본 뉴스에 나와 있나 볼까요? 자, 최근 뉴스 보면 이런 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대권 행보에 대한 이제 가시성이 계속 커지면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 만났다,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것 가지고 뉴스화되고 그것들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 후보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갖다 붙였죠. 지금 선거 쪽에서는 저 키워드가 거의 야권에서는 주요 키워드로 타깃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에서 주식으로 끌고 오면은 뭐 대기업군이 독점하고 있는 사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기업이 침투한다거나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이것들이 갖다 붙어지면서 시스템 통합 업체가 너도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진 한 주였습니다. 정원 엔시스, 나무기술,
줌 인터넷, 그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줌 인터넷은 뭐 네이버, 카카오, 다음, 그 사이에 뒤에 줌 인터넷, 이런 식의 사고의 움직임이었죠. 이런 모습으로 움직인 애가 보면은 뭐 SGA, 다음 뭐 오픈베이스, 가비아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공정이었네요. 공정.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고도 야권에서는 이 키워드로 정책단의 방향성을 체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낼 확률이 높죠. 두 번째는 GW 바이텍. 뭔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폐될 정도로 악화가 돼서 정지를 장기간 먹었다가 재개가 되고 묻지마 급등락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패스, 스펙주 패스, 우선주 패스. 갑자기 우선주랑 스펙주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시장이 또 약간 우려스러운 대목이 펼쳐지고 있나?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개별적인 수급들이 이런 걸 시장에 이런 종목단으로 노출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신진 SM도 원사업단으로 움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플레이트, 금속 플레이트 사업자고요. 여기 보면 전북 장수군 이렇게 써있죠. 전북 장수 소재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관련주다. 여권에서 제일 먼저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런 종목군들이 새로운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이미지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한 주였네요. 순서대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특히나 이제 여권 주자 후보군에서 통합 과정이 일어나기 전 너도 나도 대권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여기까지는 선언을 했고요. 이제 선언을 하겠죠. 자, 디지털 조선도 아무래도 정치적 영향의 움직임이 아닌가. 당연히 아무런 정보 없습니다. 여기 뭐 스팸과다, 너도 나도 이걸 광고를 했다는 뜻이고, 이런 개별적인 작용에 따라서 이번 주에 퉁 하고 움직였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방송 관련주 중에 반대쪽, 야권 쪽의 이미지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수급이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줬고, 이것들이 이번 주에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KNN이나 뭐 MBC나 뭐 YTN이나 이런 방송주들의 움직임이겠죠. 뭐 항상 당연히 대선 시즌에는 방송주가 움직이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직이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금요일날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진원생명과학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업체가 피인수를 당했는데 규모가 10조 원이었다. 그런데 진원생명과학이 그 회사보다 현재 캐파 증설도 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뒤처지는 게 없다. 앞으로 이런 DNA 관련 바이오 쪽에서 코로나가 불러온 관심도가 뭐 정부 차원이던 나중을 또 위해서 개발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이 그 기업보다 뒤처질 게 없다. 이런 로직으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더니
끝끝내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내 개별적인 움직임,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내 개별적인 움직임이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네이처셀입니다. 시장의 관심도를 진짜 오랫동안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돌리는 애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의 개별적으로 업종 간의 순환매 정도의 케이스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는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 야권의 주자로서 이미지를 키울 것인가, 그런 기대감 속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론, PPI, 오픈베이스, 그런 종목군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자동차 부품주로서 시장에서 분할 이후에 개별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를 생각할 때는 내연기관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이 되는 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이 다른 이제 기본적인 부품단을 만들던 종목군보다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부각을 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단자, THN, DIC 이런 느낌의 종목군이겠죠. 오리콤은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종목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움직임의 모습은, 여기는 첫 번째 움직임의 모습은 두산 관련주가, 두산중공업이란 종목이 시장에서 큰 트렌드를 일으켜가면서 확산을 이루어갈 때 두산그룹주에 있는 아주 작은 광고 사업자인 오리콤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일정 부분 조정 이후에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요. 이제 카더라 이런 거죠, 아무래도.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대학교 출신이다.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를 했다. 그래서 두산그룹주인 오리콤이 이재명 관련주다. 이런 로직이었습니다. 더 이거를 합리적으로 파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그런 요인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SGA도 그냥 윤석열 관련주 공정경제 이야기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 네이처셀도 개별 등락, KG ETS 자회사 저평가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폐기물 관련주 내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KG ETS만 움직이면서 다른 애들은 조금 시선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대표적인 폐기물 관련주 이미지가 강했던 코엔텍도 그동안 기간 조정을 길게 받으면서 최근에 외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빨주, 노초파, 정배열이 6월 초에 딱 완성이 되면서 부각을 조금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배열 완성에 가장 최근 고점 부근을 트라이하는 자리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관찰을 해야 되는 시그널들이 조금 중첩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인선 ENT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121선 산에서 반등세가 나오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개인한테 관심도가 높은 폐기물 관련주네요. 여기서 테마적인 스케줄적인 이미지도 좀 그려볼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이제 여름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여름 구간의 계절주의 성격으로서 우리 흔히들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에어컨, 그쵸? 선풍기, 그 다음에 장마, 그 다음에 비료, 조비 경농, 그 다음에 무슨 신일전자, 파세코, 위니아 딤체, 그 다음에 먹거리, 빙그레, 그 다음에 폐기물 많이 나온다, 인선 ENT나 YN텍, 이런 종목군들, 그런
섹터의 힘들, 과연 올해 지금은 여름이 굉장히 더울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였나요? 에어컨에 관련된 판매고가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더위가 그렇게 영향을 못 주면서 좀 저조했던 구간이 있었죠. 그럼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살짝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국면이긴 하죠. 시장이 아무래도 제일 윗단에 있는 지수단이 나한테 우호적인 방향성을 가르쳐 줘야 밑에에서 개별적인 전략이나 개별적인 업종이나 개별적인 테마나 조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최근의 모습은 지수단을 상단에 붙여놓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노이즈가 살짝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조금 더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모습들, 가비아도 뜬금없이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면서 시장에 부각을 받았고요. 화장품 관련주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오른 에이블 CNC, 그렇죠? 화장품주도 대표적인 보복 소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 섹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장인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요. 그 뒷단에서 숨고르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또 고려시멘트가 이번 주 25% 상승을 했네요. 고려시멘트가 이번 주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가격의 인상이었죠. 쇼티지라는 단어가 안 붙는 쪽이 없어요. 건자재단에는 대부분의 건자재단의 쇼티지가 다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멘트도 시멘트 업자 쪽에서는 그동안 담합도 하고 이렇게 벌금도 맞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었지만 최근에는 가격도 올릴 수 있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ESG 정책에 따라서 이런 순환자재로 그것들로 발전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도 그려가고 하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고려시멘트라는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수급이 계속 쏠리는 이제 인기주의 성격이죠. 시멘트 하면 얘가 탄력적이었지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종목군 이런 애들을 좀 지켜보면 되겠죠. 쌍용 ENC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골든 센츄리라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가 이번 주에 살짝 움직였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그동안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았죠.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법인을 만든다. 한국 법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회계에 대한 것들을 안 믿는 거 다 안다.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만약에 한두 종목 정도가 조금 더 이쪽에 순환을 돌린다면 시장에서는 저런 우선주나 스펙주나 움직이는 것처럼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도 시장은 또 관심을 갖는 그런 또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큰 축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움직임들 속에서 약간 루즈한 구간에 계속 개별주들이 치고 나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이번 주에 같이 움직였던 종목군을 보면 실적에 대한 것들을 너도 나도 다 인정해주는 임플란트 업종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뚫어내면서 이번 주에 강하게 움직였고요. 외인기관이 같이 끌어당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피부미용단에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 주의 모습. 그쵸?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줬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셀 3사 뒤에서 양극재 라인에서 이미지를 가져갔던 에코프로비엠. 이번 주에 뚫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주가 힘이 좀 빠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소외를 되면서 조정을 저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개별적인 섹터들, 전반적으로 다 돌진 않았고요. 개별적인 섹터들이 저렇게 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로직 중에 단 한 가지 키워드를 뽑자면 실적이 나오는 애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이게 동시에 우선주도 움직이고 스펙주도 움직이고 테마주도 움직이고 경기 민감주도 조정을 받고 성장주도 조정을 받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런 개별적인 몇몇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에 다시금 들어가면서 약간의 변화는 가져가고 있다. 이러던 와중에 주말에 미국에서 다우존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어쩌라는 것인가? 지수단의 움직임 다 무시하고 그냥 시장의 변화만 체크할 것인가? 지수단의 움직임이 저런 식이면 무시할 수 없다. 계속 남들이 다 하하호호 할 때 현금 비중 조금씩 올리면서 하하호호 하다가 우리나라 지수단도 영향을 받는다면 그때 가서 남들이 무서워할 때 나는 그걸로 사들어가겠구나. 이런 전략을 한번 조금 세워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쵸? 전반적으로 혼조 장세 안에서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선 관련주가 이번 주에는 제일 많았고요. 제약바이오주도 개별적인 모습이 하나, 두 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도 그런 이미지 띄는 일신석재, 아시아종묘, 조비경농, 아난티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나왔고요. 신고가를 간 애가 여기 또 있었죠. 덕산네오룩스가 이번 주에 빵빵 치면서 OLED 소재단에서 신고가를 또 가져가는 모습이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움 속에서 각자의 이제 판단이 조금씩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지수단의 혼조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역사적 신고가 종목군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공포도 있는데 희망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혼조 상태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그냥 팩트라면, 맞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쵸? 남들 하호할 때 현금 조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남들 두려울 때 준비한 그 현금을 분할해서 쓰고 똑같습니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인터넷 업종이 시장을 끌어가면서 이번 주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네, 수급상으로는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주에 카카오의 강세 속을 만들었던 수급은 개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이 인터넷 업종인 네이버가 상승률은 거의 반 정도는 따라가지만 개별적인 수급세는 외인이나 기관이 들어오고 개인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수급은 다른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냥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변화 속에서 조금 도태되겠죠. 정치권에서 30대 당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버스 세상이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 결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태되지 않고 기민하게 반응은 못해도 추세는 따라가려면 당연히 유연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나 지수단이 다 상단을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금요일에 코스닥이 강하게 땡겨지면서 개인들의 심리가 조금 더 완화가 됐을 것 같은데요. 뭐 계속 유연해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조정을 또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단계만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방송도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 과연 글로벌적인 그런 움직임을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